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친해지고 싶어 생긴 한 갈등에 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꽤나 좋았었습니다. 둘 다 동갑이신데다가 워낙 사교성 많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많이 다가가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시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매우 조용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숫기가 좀 없으신 분인데 나서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말을 크게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그냥 조용히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셨죠. 저는 엄마가 크게 웃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살아 계실 적엔 웃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는 분명히 호탕한 웃음을 잃어버리긴 했었습니다. 침울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는 항상 고뇌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었고 암튼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산다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남편을 인사시켰을 때도 엄마는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딸이 좋다고 하면 자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어련히 알아서 잘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만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모녀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어딜 같이 간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혹은 다 큰 자식하고 데이트를 한다고도 하던데 저희 엄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적인 사람이었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라 하지 않은 사람이었었죠. 그에 반해 우리 시어머니는 매우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옷차림만 봐도 나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풍기시는 분이었죠. 친정 엄마와는 반대로 매우 동적인 분이셨고 외향적인 분이셨고 인생 자체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분이 자식을 나눠 갖게 되셨으니 엄마의 말수가 워낙에 없어서 과연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 괜히 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대답만 했으면 되었고 이따금씩 고개만 끄덕이면 되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우리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괜찮은 며느리를 얻는다는 느낌보단 괜찮은 사돈을 얻었구나, 평생의 친구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저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자주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돈이 너무 좋아. 내가 딱 좋아라는 그런 성격이거든. 어쩜 그렇게 고상하시니? 말도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여성스럽기가 그지없더구나. 바깥 사돈이 안 사돈을 참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 사람 성격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더니 사돈이 딱 그런 것 같더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립을 한 저도 집을 나온 뒤 그렇게 자주 엄마에게 가지를 않았었는데 하다못해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이미 익혔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엄마와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긴 했었더라고요. 엄마도 실은 눈치는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느낄 땐 말이죠. 그런데 워낙 말이 없는 분이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서 그 속을 확실하게 알 순 없었지만 딱 겉으로 보기엔 그냥저냥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동갑이었고 한쪽은 들어주는 쪽, 한쪽은 말하는 쪽이었기에 둘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엄마에게 슬쩍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 것 같냐 하니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하시긴 했었거든요. 너 결혼하고 나면 즐겁게 살 것 같긴 하더라. 재미난 분이셔. 그래도 결혼을 해봐야 정확히 너한테 어떤 시어머니인진 알게 되겠지? 우선 나한텐 괜찮은 사돈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선 사돈지간의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저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닥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의 사이가 좋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며느리를 대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너무 친해도 문제라는 것
사돈지간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나 엄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이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느라 사실 엄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뭐 그렇게 살가운 모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 조금이라도 엄마를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도 속내를 제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몰랐었죠. 다행히 시댁에서 저희 부부를 터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예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대신 시부모님들은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그렇게 저희 엄마를 찾아가셨었더군요. 엄마 성격이 뭐랄까 좀 딸인 제가 봐도 조심스러운 성격이긴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인데 딸인 저조차도 그 울타리를 넘을라 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인지 아니면 자기를 견디게 하려는 어떠한 견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암튼 저희 엄마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딸인 저조차도 엄마의 그 시간을 지켜주었었고 그리고 기다렸어야 했죠. 뭔가 좀 어렵긴 한데 암튼 저희 엄마는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지켜줘야 하는 것, 배려해줘야 하는 것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시부모님이 찾아가신 듯 하더군요. 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단짝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한다고. 그 단짝이 누구인 줄 아냐고. 하다못해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세 분이서 베프라도 된 것처럼 다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자기가 장모님 성격이 좀 우울하고 불안한 분이라고 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자기야 요즘 장모님이랑 통화한 적 있었어? 아마 시간 없으실 거다.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장모님 댁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장모님이 좋은 곳에 살고 계시니까 엄마 아버지도 답답한 아파트보단 거기가 더 좋다고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 일주일에 5일 정도 가시는 것 같던데. 야, 우린 정말 행운 아들인 거야. 어떤 사돈 지간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시대. 조용하시고 여성적이시고 암튼 세 분이서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번 참에 장모님 성격도 좀 변하면 좋겠네. 사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부탁을 좀 하긴 했었거든. 사실 장모님이 좀 어둡긴 하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에 활발한 분이니까 아마 1년 정도만 우리 엄마랑 지내면 그 우울증도 치료될 거다. 참 잘 됐어. 그치? 남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엄마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 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조용하고 여성적이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둡고 침침하고 불안해 보이는 우울증 환자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활발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는 자기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만일 그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갑자기 폭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기의 시간을 지키고자 숨어버리는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일을 저희 엄마에게 가시다니요. 결혼을 준비했을 땐 의논하시게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게 사돈 지간들이 자주 만나는 것일까요? 낯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쑥맥 같은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주 집에 온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냐고 말이죠. 맞았습니다. 엄마는 매우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군요. 혹시나 엄마가 불편한 내색을 비추면 제게 피해가 갈까 봐서. 그리고 자기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간 아무 말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더군요. 저는 엄마가 저라는 사람을 그다지 배려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저는 엄마와 여느 딸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참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그간 챙기지 않았던 것도 미안했고 엄마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쳐놓은 둘레에 자식인 나도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닌 시부모님들이 저희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지금 상황을 장난처럼 받아들이셨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오랫동안 엄마 옆에 있었던 저조차도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였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엄마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주 원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함을 했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저희 엄마한테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도 같이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이한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좀 성격이 그러세요. 딸인 저도 가끔은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너무 자주 가시면 엄마가 좀 불편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내색은 안 할 텐데 그 내색 안 하는 동안 엄마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처럼 말고 가끔씩만 방문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드려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는 좋은 마음에서 그러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사부인 우울증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벌써 들었지, 그건.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원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막 그래야 해. 시끄러워야지만 사람이 딴 마음을 먹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아직 사부인한테 말 안 했는데 요즘 조립식 주택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 그 사이즈 재보니까 니네 집 그 앞마당에 조립식 주택 하나 나올 자리 되던걸. 그거 하나 거기다 가져다 놓으려고. 가서 자고 오고 싶어도 네 시아버지까지 한 곳에 자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립식 주택 마당에 하나 놓고 앞으로 나이 자고 오려고. 네가 지금 뭘 걱정하는 줄 알아. 그런데 있잖니? 그건 너무 걱정이 없어서 그런 병이 오는 거야. 혹은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하고 자주 어울리고 하면 완전 장난처럼 금방 사라질 거다. 그리고 사돈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랑 있으면 그 우울증, 병 같지도 않은 그 병 금방 낫는다. 걱정 마. 사부인도 그냥 유난을 떠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 그냥 분위기 잡는 그런 느낌? 암튼 너는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알게 되는 그런 여자들의 특성이 있어. 사부인병?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맞춰줘도 안 된다.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지. 내가 사부인병 금방 낫게 해줄 테니까 너 너무 그렇게 벌벌 떨지 마라. 다 맞춰주니까 사부인이 응석 부리듯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조립식 주택이라뇨. 시어머니만 주무시고 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주무시고 온다뇨.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엄마의 병을 그냥 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고만 치부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엄마는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시부모님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참고 있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엄마는 시부모님이 엄마 집에 자주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무작정 좋아한다고만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었으면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겠어요? 의사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의사세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불편하고 있다니까요. 혹시나 자기 딸한테 피해 올까봐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립식 주택이요? 이젠 잠까지 주무시겠다고요?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챙겨주려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어머니 행동 너무 일방적이에요. 저희 엄마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요. 딸의 며느리라서 그리고 상대가 제 시부모님들이라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병 같지도 않은 병이라는 그 말 취소하세요. 어머니가 겪어보지 않은 거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옆에서 북적거린다고 해서 낫는 병이라면
그 병 절대로 지금까지 잊지 않아요. 제발 어머니 뜻대로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병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주제 넘는 겁니다. 결국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셨고 엄마의 상황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시어머니가 이해를 가지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말해 두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그런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엄마는 진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름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엄마 스스로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사라는 조력자가 있는 법인데 어디 좋은 이야기를 주워 들어서 말하기 편하다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부모님은 이후 엄마 집에 그렇게까지 자주 찾아가진 않습니다. 대신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하긴 해요. 찾아가고 북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도 자주 찾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 독립하기 전보단 더 자주 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엄마에게 솔직하게 찾아가기 전 물어보긴 합니다. 가도 되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아니면 따로 계획한 일이 있냐고 말이죠. 마음이 아픈 엄마의 비위를 맞추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동안 방관을 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라는 건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고 혹은 어설픈 힘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긴 하더군요. 엄마 스스로 깨어나야 하는 것이라 그냥 묵묵히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엄마 옆을 지키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우울증 쉽게 보지 마세요. 참 어려운 병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